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집에 온다고 했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당면 넣어야겠다. 거기 불린 당면 좀 후라이팬에 넣어봐. 알았어. 근데 뭘 이렇게 다 많이 차렸어? 이거 다 먹을 수나 있겠어? 그거 다 시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오는 날이라도 잘 먹여야지. 아휴, 당신이 매주 반찬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오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공부하느라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삐쩍 말라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데. 암튼 못 말린다 못 말려. 날 좀 그렇게 챙겨봐. 남편이 투덜대고 있었지만 남편도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엄마 아빠 딸 왔어. 우리 딸 왔어? 배고프지? 얼른 와서 앉아 밥 먹자. 우와, 완전 진수성찬이네. 오늘 무슨 잔치 있어? 뭘 이렇게나 많이 차렸어? 말도 마라. 네 엄마가 종일 차린 거야. 나도 네 엄마 심부름하느라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 암튼 네 엄마 유난스러운 건 알아줘야 해. 우리 엄마가 유난스럽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잘 컸겠어? 암튼 모녀가 맨날 같은 편 먹고 아빠는 외롭다 외로워. 아빠가 외롭긴 뭐가 외로워. 정우가 있는데. 정우는 아직 안 온 거야? 정우 성적 떨어졌다고 요즘 난리도 아니야. 그러게 뭐 한다고 의대를 간다고 저 고생이야 고생이. 왜긴 왜겠어. 누나 따라간다고 저러는 거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왔어? 내 하나뿐인 동생이 왔구만. 잘 있었어?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어. 남매가 마주 앉아서 공부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계속해서 누나에게 어리광을 피우자 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누나가 과외 좀 해줄까? 누나가? 누나도 힘들잖아. 안 그래도 돼. 괜찮아. 내 하나뿐인 동생한테 그런 것도 못 해주겠어? 지금은 진짜 괜찮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말할게. 그래, 누나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야 해. 딸이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딸의 말을 듣던 제가 딸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시은아, 너 혹시 지금도 과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내가 무슨 과외를 한다고 그래. 그때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다 끊었다니까? 정말이지? 너 절대 그런 짓 하지도 마. 의대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그런 걸 해. 의대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자식인데 뭐가 미안해. 자식들은 원래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저번에 식은땀 흘리고 얼굴까지 창백해져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기나 해?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 나 이제 진짜 괜찮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잘하기나 했겠어? 옛날 생각이 나는지 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도 꽤나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마음에 든다며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 주셨거든요. 혼수부터 결혼식장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다들 제게 결혼 잘하는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게 미안한 게 있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3달쯤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혼비백산한 채 뛰쳐나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별일 아니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큰일이 감춘다고 감춰질 일도 아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과 남편이 꾸민 기가 막힌 일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시어머님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님에게 알 수 없는 말들만 하고 있었고요. 이게 다 엄마 아버지 때문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떡하란 말이야. 난 모르는 일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 남편이 시어머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휴대폰에서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는데요. 나도 모르니까 네가 데려가. 만나도 어디서 그런 독종을 만나서 이 사단을 만들어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거 독종 중에 상독종이라고 했지. 어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난 모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남편이 휴대폰을 소파 위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래? 나 진짜 어떡하면 좋냐? 내 인생은 진짜 왜 이 모양일까? 이제서야 좀 살만한데 또 왜 이러냔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놀란 채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 남편이 큰 결심을 한 듯 제게 말을 꺼냈어요.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내 얘기 듣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줄게. 더 이상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뭐? 이혼? 무슨 일인데 이혼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무슨 사고 친 거야? 그렇지. 사고라면 사고지. 그것도 엄청난 사고. 라며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오래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는데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로 인해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연을 끊더라도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 가진 모욕이란 모욕을 다 당했던 여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결혼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야. 나도 질릴 대로 질렸거든. 근데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결혼할 생각이 들었어. 그 뒤 그 여자는 완전히 잊고 지냈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야. 갑자기 왜? 우리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말이야. 아마도 그 여자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아마도 그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 왜? 지금에 와서 무슨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다 말하기라도 하겠대? 겨우 그런 거야? 근데 어쩌냐? 그 여자가 좀 안 됐긴 했는데 난 지나간 과거 따위에는 별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여보, 난 진짜 괜찮다니까. 이미 한참 전의 일이잖아. 난 진짜 괜찮아. 그게 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야. 그냥 과거일 뿐인데 심각하긴 뭐가 심각해. 얼마 전에 그 여자가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이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여자가 부모님 집에 내 애를 두고 갔대. 남편이 힘겹게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잔뜩 인상을 썼어요. 뭐? 애? 당신 숨겨둔 애가 있었어? 그리고 그동안 그 여자가 당신 애를 혼자 키웠단 말이야?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모른 척했던 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난 진짜 몰랐어. 헤어질 때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 뒤에도 아무 말도 안 해서 진짜 전혀 몰랐어. 그게 말이 돼?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도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여자 혼자 키우고 있었다 그 말인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혹시 당신 애가 아닌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도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 해봤지. 근데 내 애가 맞대. 뭐? 그럼 진짜로 당신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까지 혼자 키웠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이제 와서 애를 데리고 온 건데? 그게 말이야. 그 여자 말로는 그동안 이를 갈면서 살았대. 그러다가 얼마 전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애를 부모님 집에 맡기고 간 거야. 그동안 자기 혼자 키웠으니 이제는 알아서 키우라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지?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그 말을 누가 믿나? 맞아.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거든. 나도 지금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지금 시댁에 그 아이가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부모님 집에 있는데 엄마 아버지도 워낙 놀라 있어서 누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고 있다나 봐. 그럼 지금 가서 보자. 내가 직접 가서 진짜인지 봐야겠어. 가지 마. 가봤자 당신 충격만 받아. 나도 가서 보고는 다들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거든. 아니, 난 가서 봐야겠어. 가서 보고 나서 당신이랑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할 거야. 라며 제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뒤를 남편이 급히 따라왔는데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던 모양인지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쩌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조금씩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속까지 울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시댁 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 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맞아.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건 엄연한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난 소송도 할 거고 할 건 다 할 거야. 결혼 3개월 만에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러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간신히 시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과 제가 시댁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뭐야, 네 처한테도 다 말한 거야? 그럼 언제까지 속여?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니들이 쟤 데려다 키우는 거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방법이 없지 않니? 그렇다고 나이 많은 우리가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걱정 마.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내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뭐? 이혼? 그렇다고 이혼을 하면 어떡해? 그게 바로 제 엄마가 바라는 일일 텐데 절대 이혼하면 안 되지. 엄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이 사람 심정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어? 이 정도면 우리 사기 결혼이야.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제 손까지 붙잡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건 아니지? 그래봐야 너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다. 생각해봐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할걸? 세상 사람들은 네가 왜 이혼을 했는지는 관심도 없을 거다 그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는 게 낫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자포자기에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댁 거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정말 남편의 딸이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바로 남편의 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누가 봐도 시댁 핏줄인 게 티가 났거든요. 놀란 제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고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가 막힌 일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눈물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보, 당신 괜찮아? 옳게 많이 놀랐지? 이 일 어쩌나 진짜? 이게 다 엄마 아버지 때문이야. 아니 왜 우리 때문이야? 얘가 생사람 잡네? 생각해봐. 얘 엄마가 얼마나 한을 품었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엄마 아버지 욕심 때문에 결국 아들 인생 망친 거야.
그때 내가 뭘 했어? 그냥 둘이 좋다고 하면 결혼시키라고 했지. 얘 엄마한테 모진 말을 그렇게나 많이 하더니 결국 벌 받은 거야. 넌 왜 와서 풀난 집에 부채질을 해? 니네 집에 가!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엄마가 안 챙기니까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말다툼이 이어졌고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의 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던 모양인지 그 작고 똘망똘망한 눈이 많이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제 눈에는 그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서로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딸 시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그런 시은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 사업이 잘못된 뒤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거든요. 동생은 작은아빠 집으로 가야만 했고 저는 외삼촌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느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고 아버지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버텨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남매는 눈치 보는 게 일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가끔은 잠을 자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 우리는 엄마와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남매를 보러 왔었기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딸 시은이는 하루아침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시은이를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이 아이를 잘 돌봐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제게 괜한 오지랖을 부린다며 참 많이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거의 실신하실 정도로 노발대발하셨는데요. 그런 부모님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전에 아버지 사업 잘못했을 때 말이야. 그때 우리가 그런 기분이었어.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았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라도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곤 했었어. 난 지금도 아주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잠을 깨곤 해. 그치만 난 언젠가는 엄마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는 생각으로 버텨냈는데 시은이한테는 아무도 없어. 그게 엄마가 연락도 안 된대.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그 애한테서 자꾸만 예전에 내가 보여. 그래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그걸 왜 네가 아느냔 말이야.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 넌 그냥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와. 이건 사기 결혼이야. 엄마, 시부모님이 잘 돌봐줄 것 같지 않아. 그 애를 바라보는 눈빛을 엄마도 봤어야 해. 내가 들어보니 시누이가 와서 간간히 돌봐주고 있고 시부모님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잖아.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애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도 참 복잡하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건 그냥 내가 그의 손을 놔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 내가 한번 잘 해볼게. 그런 제 설득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연을 끊겠다고까지 할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제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시은이만 보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거든요. 물론 시은이가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기에 우리는 시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시누이와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시누이는 제게 항상 미안해하며 이래저래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시은이를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은이는 한동안 저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어찌나 냉랭하게 굴던지 말도 못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은이를 보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책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미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많이 크긴 했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갔기에 혹여나 서운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그때부터 첫째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도 동생을 아끼고 잘 챙겼거든요. 혹여나 제가 집안 살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면 울고 있는 둘째를 안고 달래기도 했고 동생 분유를 먹이겠다며 바쁜 엄마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날은 제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잠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침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기에 딸이 동생과 놀아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마치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하는 듯이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빨리 나와봐! 빨리! 이거 놓으란 말이에요! 내 동생 그냥 둬요! 엄마! 엄마! 빨리 일어나! 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제가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뛰어나왔는데요.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둘째인 아들이 태어난 뒤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 아마도 둘째를 보고 싶어서 무작정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초인종을 누르며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딸이 얼떨결에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1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어머님이 부르면 올라오실 생각이었다네요. 아마도 혹시나 우리와 말다툼이라도 할까 싶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둘째를 끌어안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 바람에 딸이 혼비백산한 채 시어머님에게 매달려서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잠깐만 보여주고 온다니까 얘가 왜 이래? 너 이거 못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딴 걸 데려와서는 사단을 만들긴. 어쩜 생김새부터 지 엄마를 그대로 빼다 박았네 그래. 거기다 지 엄마를 닮아서 아주 독종이네 독종이야. 시어머님이 딸을 향해 악담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빨리 내 동생 돌려줘요. 내 동생 놀란단 말이에요. 엄마! 엄마! 딸이 목청껏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전까지 딸은 제게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다급하긴 했던 모양으로 엄마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딸에게 더욱 심한 악담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런 시어머님 앞을 가로막으며 둘째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니들이 우리 손주를 안 보여주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게 니들이 보여줬으면 내가 이랬겠어? 아니 근데 저 기집애는 왜 저렇게 독종이냐? 아주 지 친엄마를 빼다 박았어. 오늘 아주 재수 온 붙었네 그려. 어머님 지금 제 딸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쟤랑 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딸은 뭔 놈의 딸이야. 너 잘 들어. 네가 그렇게 키워놔봐야 나중에 지 엄마 찾아갈 테니 정신 차려 이거사.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딸 엄마인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물론 저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기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자 딸이 동생과 저를 꼭 끌어안고는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많이 놀랐구나.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나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잘 못 들었어. 근데 우리 딸이 있어서 아주 든든한데? 아주 잘했어. 네가 동생을 지켜낸 거야. 라며 제가 딸을 꼭 끌어안았는데요. 딸이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엄마와 딸이 되었습니다. 그 뒤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한 번 하면 뭐든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기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다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다며
간간히 가해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취방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코피까지 쏟는 딸을 보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기에 딸은 과외 얘기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지라 저는 딸이 과외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올 때마다 우리 몰래 동생에게 용돈을 주곤 하거든요. 남매가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보고 있으면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요. 그런 딸을 보고 있느라면 가끔 딸의 친모가 찾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모라는 사람도 참 대단했던 것이 우리 부부에게 딸을 보내면 우리가 이혼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인데 오히려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바람에 다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친모를 향해 딸이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며 독하리만큼 냉정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모가 딸에게 별다른 애정도 없이 그냥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맺힌 게 많아서 그랬다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암튼 우리와 같이 살게 되면서 시온이는 다른 세상을 보았던지 절대 생모를 따라가지 않겠다며 발버둥까지 쳤습니다. 결국 생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가버렸고요. 그때 만약 딸이 생모를 따라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우리 곁에 남아준 딸 시은이에게 그저 고마운 생각뿐입니다. 비록 내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내 딸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딸과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랍니다. 어렵게 맺어진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